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네, 아직 못한 일들이 많으시다면 아직 하루 정도 연휴가 더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즐거운 일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15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90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경에 거의 500원 정도를 문턱에 두고 있었는데요. 매도세에 힘입어서 48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오전부터 다시 490원대 초반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 4시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SI가 69로 과매수 구간이긴 한데요. 오늘 역시 리플 가격에 오르고 내리고가 있긴 하겠지만 500원을 터치를 하기를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치와 연관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정치를 알고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한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정치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리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경 그 당시 힐러리와 그리고 트럼프가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때 경쟁 구도에 있었었고요. 그 당시 게리 겐실러가 힐러리 대선 캠프의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힐러리는 그 당시에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왔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잘 아시겠지만 공화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이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리 겐실러는 이제 민주당 편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힐러리가 대선에서 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자면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재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경쟁자는 바로 이제 이번에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던 조 바이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표로 이제 그 당시에 대선에 나왔고, 트럼프는 역시 공화당 대표로 이제 대선에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힐러리 그 당시에 CFO였던 게리 겐슬러가 조 바이든 때는 이번에는 SEC의 위원장으로 이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힐러리 때도 그렇고 또 조 바이든 때도 그렇고 게리 겐실러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었다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게리 겐실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본인만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그리고 조 바이든이 뒤에서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많은 언론과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주요한 이유는 달러가 주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리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제이 클레이튼이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SEC와 리플의 소송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리플 측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나
암호화폐에는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바이든은 조금 표현을 낮춰서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견제하기 위한 툴을 SEC에게, 게리 겐슬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플과 SEC 소송이 중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 대통령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약 1년 전 정도 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제이 클레이튼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임했던 SEC 전 위원장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 그가 소송을 제기하긴 했었어도 합의는 진행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와졌던 이유가 바로 SEC 게리 겐슬러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2024년도 미국 대선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재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 지지율도 사실은 바이든보다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 45%의 수치는 사실은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4%가 높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도 7%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래 상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트럼프가 재출마를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바이든의 이번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미 실시가 되고 있을 것이고 또 가상자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갈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도 그때 가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며 과거에 발언했던 내용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의 성향상 달러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CBD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결국 미국의 CBDC가 또 하나의 세계적 기축 통화로서 중심에 있으려면 결국에는 리플과 그리고 리플 레저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미래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미국 CBDC를 위해서는 리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CBDC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통제되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것은 XRP 레저 기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때나 그리고 지금 바이든 때나 리플이 편안했던 시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조 바이든 현 정권에 있어서는 SEC의 그러한 막무가내 형식의 행위로 인해서 리플이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고 또 리플은 독보적인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를 선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저는 참 좋은 일들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편안한 연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